안녕하십니까. 코리아그로의 김혜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감자 재배를 저희 제품과 그 다음에 감자의 생리를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자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산지가 중앙안데스의 안데스 산맥의 해발 2500m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해발이 2000m, 2500m 잘 자란다는 의미는 굉장히 고온에 약하다. 이거를 염두에 두셨는데, 감자의 가장 큰 생리 중에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하지 감자라고 합니다. 하지가 되기 전에 이제 그때쯤 되면 감자를 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도가 특히 지온, 고온, 기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감자의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감자 수량이 줄거나 병이 생기거나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자의 전체적인 모식도인데, 이게 보시면 덩이줄기, 그 다음 땅속줄기 같은 말이에요.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씨, 감자는 씨로 심기도 하고 씨앗으로 심기도 합니다. 위에 보시면 요 감자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씨앗을 심어서 감자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씨앗을 심는 경우는 주로 그 이제 원종, 감자의 바이러스나 이런 거 다 해서 원종을 만들 때 주로 하고, 통상적으로는 씨감자를 심어서 재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가지, 곁가지가 나오고, 이 곁가지는 실은 요 땅속 줄기하고 같은 원리예요. 얘 땅속 곁가지가 지상부에서 나오면 곁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땅속 아래에서, 땅 밑에서 나오면 땅속 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 보시고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것만 보시고요. 다음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감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자, 씨감자를 심었고, 씨감자에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서 보통 뭐 많이 나오면 이게 한 열 몇 개까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크는 거는 두세 개 정도 큽니다. 왜? 우리가 흔히 정단 우성이라고 그래서 원줄기가 먼저 하나 크면 나머지 아이들은 좀 적게 크거나 안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크는 놈들 위주로 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원줄기에서 형성돼서 나오는 게 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속 줄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땅속 줄기가 나와서 지상부로 올라가면 다시 싹이 돼서 곁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평으로 뻗어서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어떤 환경, 그 다음에 감자의 유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땅속 줄기 끝이 붉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감자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 덩이줄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감자라고 하기 전에 덩이줄기가 형성이 되고, 덩이줄기 속에 탄수화물을 계속 축적하면 그게 감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자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감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자, 그럼 감자의 이제 생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도. 물론 뭐 햇빛이나 수분이나 모든 것이 다 식물한테 중요하지만, 식물마다 뭐 잎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원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자랐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특징적인 환경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서 크다 보니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싹의 자람, 뭐 생육 적온. 생육 적온 보시면은 어때요? 23도? 통상적으로 생육 적온이 좀 낮다고 하는 것들이 뭐 인삼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얘네들도 생육 적온이 낮은 편인데, 감자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생육 적온 자체가 24도에서 23도. 이게 이제 가장 잘 자라는 온도고, 근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27도에서 30도 이상에서는 복지연성이 아까 덩이줄기를, 덩이로 형성되는 부분, 덩이가 형성되는 부분, 형성과 궤경 비대, 궤경 자체가 아예 감자가 크지 않는다는 거죠. 비대가 정지된다. 그래서 정지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온도 영향도 있고, 실은 반대로 저온도 영향이 있어요. 일조가 아주 부족해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끔 감자를 이제 2월 보통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전체적으로 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6월 중순 정도 이전에 이제 감자 수확을 하는데, 그 전에 뭐 냉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고온이 일찌감치 5월 말이나 막 이때 돼서 고온이 온도가 30도, 뭐 28도, 29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감자의 수확량은 줄어든다. 품질도 안 좋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7도, 30도 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온난화에 대해서 날씨가 계속 빨라지죠. 이제 6월 중순에 30도 됐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6월 10일쯤 기온이 한 30도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는 6월 10일 이전에 30도가 되면 미리 고온이 되면 감자 같은 경우는 수확량에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고 그걸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일조량 부분은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지만 물론 일조량을 요구도가 많은 것들은 오히려 고지대에 있는 것들이 일조 요구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잎이 넓은 식물들 이런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을 좋아해요. 햇빛을 좋아해서 햇빛을 양을 많이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잎이 커지고 그 다음에 고지대에 같은 것들이 어떤 그 햇빛의 강도가 좀 더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조량은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일조 햇빛이 좋고 강하고 좋으면 동화작용은 잘 된다. 그러나 온도가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덩이줄기의 형성도 빠르고 그 다음에 비대도 충실하다. 이 온도하고는 반대로. 근데 일조가 부족하면 또 반대겠죠. 당연히 웃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크면 웃자라고 당연히 병해충도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비대나 그 다음에 덩이줄기 형성도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수량은 감자는 그렇게 강수량이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초기에 출현했다고 그러죠. 감자가 통상적으로 감자 씨앗을 싹을 틔워서 심어도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올라오는 데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온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땅속에서 크다가 햇빛도 안 받고 크다가 햇빛을 받고 딱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이제부터는 광합성 작용도 하고 많은 수분 요구를 해요. 광합성을 하려면 수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때 출현기라고 합니다. 이 출현기 때는 반드시 수분이 좀 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 이 감자를 재배하는 핵심 사항 중에 하나,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특징만 아세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비대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감자가 비대를 시작해요. 이 비대기 때 또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비대기를 위해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을 준다고 그래서 노타리로 해서 이렇게 그 관리기로 노타리를 쳐서 흙을 덮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토양 조건은 당연히 땅 속에 의해서 크는 작물이잖아요. 우리가 땅 속에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땅 속이 어떻게 됐어요? 스폰지처럼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물은 적당히 있으면서 땅 속에 스폰지처럼 좀 이렇게 뭐랄까 쿠션이 좀 있어주면 감자가 비대하는 데도 잘 되고 기형이 안 나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감자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산도예요. 산도. 다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식물들이 6.5에서 뭐 7.0 아니 5.5에서 6.5 이 사이인데 통상적으로 감자는 약간 낮죠. 5.5에서 6.5가 아니라 0.5 정도 나서 5.0에서 6.0 이러다 보니까 pH 산도가 낮다 보니까 영향이 생겨요. 여기에 어떤 영향이 생기냐,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더댕이병, 감자에 보면 곰보처럼 이렇게 더댕이를 만들어 놓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자 더댕이병인데 이게 알카리로 감자는 5.0에서 6.0인데 이 산도가 올라가면서 7.0 이상으로 7.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더댕이병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5.0 이하로 또 산도가 떨어지게 되면 강산이 되게 되면 흑지병이라고 해서 안에가 썩는 병이 생겨요. 까맣게. 그래서 이런 병이 증가한다. 근데 감자를 재배하면서 이제 어떤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카리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노지 재배에서는 이제 산성 토양이긴 한데 일부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도 보면 이 더댕이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이 더댕이병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따가 제가 비료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형은 이제 추운 봄 재배, 이제 2월 상순, 이제 중순 이후부터 재배하는 것들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재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1번 강원도를 제외한 2, 3, 4, 5, 6번 지역에서는 제주도까지 봄 재배가 다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감자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시까지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휴면 타파가 잘 되고 생리적 서령이 적절한 감자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서령이라고 아시나요? 서령? 그러죠? 서령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감자를 전문적으로 재배해야 알 거예요. 이제 감자의 한마디로 나이예요, 나이인데 어떤 나이냐? 감자를 수확해서 심기 전에
다시 이제 내년 이제 올해 만약에 뭐 6월에 수확했어요. 그러면 저장했다가 그러면 내년에 심을 거 아니에요. 이제 2월 달에 다시 이제 1월 달에 심을 때 보면 얘네들이 온도나 보관하는 여건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한마디로 해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느냐 아니면 탱탱하게 어리게 해서 좀 키우느냐에 따라서 너무 적정한 어린 감자를 심으면 숙기는 늦는데 수확량은 좀 많고, 근데 감자를 조금 늦게 만들어요. 수분도 좀 날리고 온도를 조금 높여서 그렇게 해놓으면 숙기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수확량은 좀 적다. 초세도 적고 생육도 작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영향은 좀 있다. 그래서 적정한 감자를 선형을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고, 씨감자 절단하는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씨감자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0g 정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부를 잘라서 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 산광처리라고 해서 싹을 틔워서 감자를 심게 되는데, 요 산광처리를 잘 해줘야만이 초기에 엽록소를 잘 감자가 형성을 해서 생육이 좋아요. 요 생육이 좋은 것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월 감자를 얼마나 빨리 수확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고온이 되기 전에 감자를 빨리 키우는 거, 비대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많이 갖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감자를 초세를 먼저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세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땅속 줄기를 만들고, 땅속 줄기가 나가서 덩이 줄기를 만들어서 감자를 비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날짜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산광처리를 하는 겁니다. 생육을 좋게 해, 초기 생육을 좋게 산광처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씨감자 소독, 그 다음에 이제 멀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온, 땅의 온도. 아까도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제가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냐면, 감자를 초기 생육을 좋게 해야 된다. 좋게 해서 감자를 빨리 덩이 줄기를 형성하게 만들면 감자가 클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러면 나는 30도가 되기 전에 수확을 하며 감자의 품질과 수확량을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멀칭을 하거나 지온 확보를 빨리 해주면 감자를 심어놓고 온도가 좋으니까 잘 빨리 클 거 아니에요. 뿌리도 빨리 내리고 땅속 줄기도 빨리 나가고 지상부 생육도 출현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온도를 잡는 게 중요하다. 물론 거기에 온도만 있으면 안 되죠. 수분이 당연히 있어야 뿌리가 뽑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수분도 적당히 유지를 잘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자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10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 100일 정도 보고 있는데 대략 한 90일에서 100일 사이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따른데 그때까지 꾸준한 양분을 끌고 가야지 감자를 또 그 중간에 추비를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통상적으로 추비를 주는 시점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싹이 나오고 나서 주거나 비대 중간에 줘야 되는데, 그때 비대 중간에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감자가 요구하는 양은 실제로 뭐 한 10이라고 치자고 10g 정도라고 치는데, 그때 주는 양을 10g만 딱 주면 그 이후에는 유실이나 이런 거에서 빠져나갈 거고, 또 멀칭에 이제 구멍도 있어서 뭐 비도 잘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꾸준히 10g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후기엔 또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감자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가는 비료를 쓰는 게 적당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씨감자 절단하는 걸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가를 소독하고 뭐 3등분을 내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중요한 거는 감자 하나의 그람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몇 그람? 최소 30g에서 많게는 50g인데 한 30g을 조금만 넘어가면, 전후만 되면 감자 수확량에는 지장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끓는 물에 소독하고 뭐 락스에 소독하고 예전에 많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정화라고 해서 그 감자에서 싹이 나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싹이 나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운데 두고 가운데를 잘라서 절편을 해서 양쪽 정화가 같이 클 수 있도록, 이쪽에는 한쪽에는만 정화가 많이 있고 눈이 많이 있고 이쪽에 눈이 없으면 얘는 못나이처럼 나온다는, 무게가 많이 있어도. 그래서 정화를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30g 감자를 잘랐을 때나 60g짜리를 했을 때나 예를 들어서 그 수확량에는 30g을 잘라도 100% 수확량이 나오는데 60g짜리를 해도 108%밖에 안 나온다. 결국은 60g짜리 해서 씨감자 수확량만 많이 들어가서 돈만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니까 결국 30g 정도에서 뭐 많으면 50g인데 그 정도 전후로 자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광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한번 산광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소독, 태양에 의해 소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광처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 난 것들을 햇빛을 보게 해요. 약광, 세게 막 그 햇빛 자체를 아주 양지에다가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차광을 뭐 한 20% 정도 해도 되고, 그래서 약간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얘 자체적으로 감자가 햇빛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색입니까? 본연의 색깔,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자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하얀색, 주황색일 수도 있어요. 감자는 색이 다 다르니까. 근데 햇빛을 보면 감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모님들 햇빛 보면 감자가 어떻게 돼요? 햇빛을 보면 감자가 녹색으로 바뀌죠. 녹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있는 감자를 먹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대신 반대로, 그건 우리가 먹을 때고, 씹는 감자는 녹색으로 바뀌어서 심지어는 얘네들 이 싹들이 올라와 줌으로 인해서 햇빛을 보니까 광합성을 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크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크죠. 굉장히 이게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우짜라게 가늘게 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햇빛을 쏘여줌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해서 건강하게 크고 양분을 또 만들게, 동화양분을 만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튼튼하게 크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병원균을 햇빛에 의해서 사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자의 초기 생육을 강하게 짱짱하게 키우는 역할,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광처리가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광처리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직사광처리는 완전히 직사광되는 게 아니라 일단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왜? 습이 있어야 싹이 잘 올라올 거 아니에요. 싹이 잘 올라올 거지만, 그러지만 습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통풍이 잘 주면서도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이 상광처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도로수라든가 이런 수화제나 분재를 이용해서 감자에 버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소독약을 이제 살포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감자를 잘랐기 때문에 반드시 자른 감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려야 되겠죠. 거기에 곰팡이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상처 부위에. 그래서 상처 부위까지 골고루 이렇게 약이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감자를 소독하거나 그 다음에 상광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저온에서 꺼내서, 저장해서 이제 꺼내서 감자를 이제 시감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자의 어떤 너무나 온도가 높아서 뭐 이렇게 감자가 시감자 자체가 쪼글쪼글 할 수도 있어요. 실은 싹이 나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서령 얘기를 한 것처럼 너무 이제 서령이 노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어리거나,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감자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작거나, 감자를 최종으로 했지만 좀 작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감자 자체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감자의 부족한 면을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싹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병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생물을 좀 이제 접종하는 그런 차원 겸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액티브하고 바루를 한 80, 60, 액티브 60에 바루 80 정도 타서 상관 처리하는 과정도 괜찮고 소독약하고 같이 혼합해도 괜찮고 해서 같이 해서 흠뻑 뿌려주면 감자 자체의 양분이 적은데 그 양분을 좀 더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싹이 좀 잘 나오고, 이제 어떤 그 초기 생육을 좀 좋게 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핵심 사항 1번을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좀 낼게요. 좋은 시감자를 상광 처리와 지온을 높여줌으로 해서 출현 기간을 단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 기간. 통상적으로 많이 걸리면 이게 한 달도 걸려요. 땅의 온도가 낮거나 수분이 없으면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면 감자가 클 기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단축하기 위해서, 초기 생육을 좋게 하고 단축하기 위해서 산광 처리하고 지온을 높인다. 이게 기본으로 1차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속 줄기가 빨리 확보되면 땅속 줄기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15개 이상까지도 됩니다. 15개 정도. 그러면 땅속 줄기가 15개라는 얘기는 감자도 15개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못 답니다. 그만큼은 안 되고,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50에서 70% 나오죠. 50에서 70% 나오는데 땅속 줄기가 한 5개 나왔어요. 그럼 감자 몇 개 달려요? 최대 많이 달려도 5개고, 적게 달리면 3개. 더 적게 달리면 2개가 달릴 수도 있겠죠. 50% 달리면 5개 중에 2.5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속 줄기 확보를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속 줄기 확보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신 것처럼 초기 생육이 좋아야 돼요. 초기 생육. 이때 냉을 받거나, 냉을 받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생육이 너무 비리비리 올라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생육을 좋게 하는 것이 땅속 줄기를 많이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속 줄기가 많이 확보되면 덩이 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감자의 수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덩이 줄기는 감자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그래서 이 덩이 줄기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품종, 특성, 뭐 기온 아까 말한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냉해를 받으면 안 된다. 수분 부족이 되면 안 된다. 양분 부족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야만이 덩이 줄기가 덩이 줄기가 만들어졌어요. 설사 막 땅속 줄기가 쭉 뻗어가다가 볼록 붉어서 덩이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한 10일에서 14일 걸려요. 형성이 됐는데 얘가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냉이 왔어요. 안 큽니다. 크다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감자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줘야 된다. 초기에. 그렇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대 기간에 이제 비대는 꽃이 피기 시작해서부터 형성이 돼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땅속 줄기는 덩이 줄기가 형성기라고 하죠. 아까 땅속 줄기가 가다가 덩이 줄기가 만들어지는 시점. 이때는 꽃몽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덩이 줄기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덩이 줄기가 이제 커지는 시점. 그럼 이때부터 비대기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초기 비대기.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상의 온도가 27도. 27도보다는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올려서 30도. 30도까지도 크게 문제 있지는 않아요. 30도가 되기 전까지 비대 기간이야, 이게. 이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 좋겠죠? 훨씬. 그래서 앞에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출현 기간을 앞당기고, 여기 출현 기간을 앞당기고, 수세를 좋게 확보해서 덩이 줄기를 빠르게 형성하면 당연히 덩이 줄기가 빠르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감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다가 비대 기간까지 많으면 감자의 수확량, 품질은 당연히 많아진다. 이게 이제 가장 결론적인 감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상광 처리, 그 다음에 지온을 높이는 일, 그래서 초기 생육을 좋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출하된 다음에 냉해라든가 수분, 양분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냉해 없이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세만 잘 유지하고 병이 없이 가면 감자는 당연히 수확량, 품질, 뭐 심지어는 모양까지도 좋다. 여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감자를 우리는 뭐 집에서 먹는 거는 뭐 적당히 생산해서 먹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뭐 재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농가들은 생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감자를 많이 생산하고 좋게 생산하는 목적은 일단 뭐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나의 감자를 잘 팔고 좋은 값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투자를 한 거 몇 배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됩니다.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양과 가장 중요한 게 비료다. 물론 이제 기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료를 3가지를 비료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엔텍이라는 비료, 그 다음에 더블인 또는 알가소일 대체해서, 그 다음에 하이그린, 이 비료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나머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코리아그로에서 권장하는 비료예요. 자, 감자의 표준 12량을 좀 보겠습니다. 감자의 표준 12량은 질소 10kg, 300평당, 그 다음에 인산 10kg, 그 다음에 가리 12kg. 그리고 퇴비는 한 1, 2kg 정도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양인데,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저희는 200평 기준이에요. 300평은 원래 담보당 기준이 맞긴 한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뭐 시골의 그 특성상 한 마지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200평으로 좀 하고요. 660 제곱평방미터죠. 그래서 저희가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는, 자, 질소, 인산, 가리인데 여기서 감자가 300평당 질소 10kg, 인산 10kg, 가리 12kg를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왜? 비료의 흡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질소는 한 5, 60kg 먹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인산 같은 경우는 한 15%? 뭐 20%도 흡수가 안 돼요. 실제로는 10kg를 줬지만, 왜? 더군다나 이게 인산이 이제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더 심하고. 그 다음에 가리 같은 경우도 한 50kg, 50% 정도? 그러면 한 6kg 정도 흡수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는 그 대신 중요한 건 여기서 비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달라요? 질소보다 감자는 가리의 요구도가 많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왜? 통상적으로 구근 작물은 초기에는 질소가 영향을 많이 발휘해요. 그래서 초기 생육을 좋게 해야 되지만 결국 후기에 구근을 잘 키우고 강합성을 잘하게 해서 양분을 키우는 거는
이 가리질입니다. 가리질. 물론 인산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는 구근 작물로서 가리질이 좀 더 요구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리질 요구도가 많다는 얘기는 또 광합성을 잘 요구하기도 많이 요구하기도 하지만 심하게는 가리 결핍이 오거나 반대로 가리를 많이 주면 칼륨을 많이 주면 마그네슘 결핍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감자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게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나중에 마그네슘 결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감자의 그런 특성상 저희 비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비료 처방 안은 실은 엔텍 베이스 한 포에 엔텍 퍼펙트 한 포가 맞습니다. 더블이는 통상적으로 한 60kg에서 많게는 한 80kg 정도. 그건 퇴비 대용이에요. 더블이는 지금 안 써놓긴 했는데 나중에 써놓긴. 더블이는 60kg에서 80kg 정도. 하이그린은 뭐 200평에 미량요소 때문에 15kg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하이그린 더블이는 똑같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엔텍 베이스만 두 포. 근데 엔텍이라는 거는 참 제가 이렇게 제품 설명을 하면서도 뭐 참 좋아요. 왜 좋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있는데 엔텍은 완효성 비료이다 보니까 실은 질소지를 조금 더 써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요소라든가 일반 복합이라든가 얘네들은 통상적으로 20일 정도 안에 모든 비료가 다 용출이 되니까 식물이 그 안에 20일 안에 비료를 다 흡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겠죠. 토양에 이제 붙어 있어서 남아 있어서 그러긴 한데 엔텍은 어차피 얘가 최소한 2달 정도는 끌고 간단 말이죠. 질소지를 끌고 가서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양을 한 20일에서 뭐 아니면 30일 정도 더 흡수를 하는 건데 2달 정도를 질소를 완효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20일밖에 못 가는 비료하고는 질소질이 많이 들어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엔텍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원하면 또 더 많이 먹으면 되고 그 대신 남아있어도 식물한테 부담을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염류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비료가 토양 내에 불용화된 것들이 많이 남아서 식물 뿌리에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그런 건데 엔텍은 그런 부담이 없다. 그래서 많이 있어도 과잉으로 웃자라거나 그러지 않고 또 뭐랄까 추비를 자주 주지 않으니까 추비를 줬을 때의 과잉 또 추비가 비료를 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듯이 얘네들도 추비를 안 주면 또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좋은 비료이고 좀 전에 다시 비료로 돌아가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비료적인 특성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감자는 구근류이기 때문에 사질 토양, 통기성이 좋은 토양이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량 밑거름으로 주는 거예요. 감자는 한 20일 정도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비료를 좀 많이 쓰면 과잉 초기에 웃자람이 나오고 또 퇴비를 많이 써서 또 그 퇴비가 부숙이 덜 되다 보니까 가스피해나 이런 걸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효성보다는 한 최소한 2개월, 3개월 정도 가는 완효성, 지호성 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비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엔텍 같은 경우는 2포 그 다음에 더블이는 토양에 따라서 내가 토양이 유기물 함량이 좋고 그 다음에 참흑이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양토이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 60kg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그린은 한마디로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그냥 쓰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비타민에 미네랄을 먹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효과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텍의 이제 퍼펙트 내지는 베이스를 혼합해서 쓰시는데 엔텍은 당연히 완효성이니까 당연히 생육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스 피해 그 다음에 엔텍을 썼을 때 조기 수확이 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을 기억해요. 저온에서 비료 흡수가 좋다. 통상적으로 질소질은 최소한 지온이 8도 이상은 돼야 이제 비료의 흡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비료 흡수가 빨라지는데 우리가 감자를 지금 심을 때는 지온이 지금 아마 땅속 봐야 5도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5도가 안 나요. 그러면 감자를 심어놨지만 물론 감자를 심은 당시에 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자는 지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뿌리는 금방 뻗기 시작합니다. 금방 뻗기 시작하는데 비료가 흡수가 안 된다. 저온 온도에 의해서. 그랬을 때 엔텍이 그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생육을 높이는데 엔텍의 효과가 좋아요. 저온일 때 특히. 그래서 초기에 이런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여기서 하나 빼먹는 우리 아까 그 산도에 의해서 더댕이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산성 토양일 때. 감자는 5.0에서 6.0의 pH에서 잘 자라는데 알칼리 토양일 때 더댕이병이 생긴다. 그러면 7.0, 7.5가 나가는 토양에서는
더댕이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전에 엔텍을 제가 교육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예요. 엔텍을 쓰면 근권이 산성화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엔텍을 쓰고 나면 아까 뿌리가 뻗고 그 다음에 땅속 줄기가 뻗어서 덩이 줄기가 있는 부위가 요 부위 자체가 산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땅 전체가 산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근권, 땅에 뿌리가 뻗은 근권, 뿌리 옆이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 자체가 그 안에 있어서 불용화돼서 녹여서 잘 먹기 때문에 미량요소도 잘 흡수하고 가리도 잘 흡수하고 이게 엔텍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더댕이병한테도 작용을 합니다. 이건 내가 실제적으로 그 제주도에 우리가 흑농 종묘의 제주도 그 씨앗 장장을 하신 분이에요. 씨앗 전체적인 이제 그 씨앗 생산하고 육종하고 하시는 장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주도에 더댕이병이 이제 항상 와서 그래서 그 더댕이병에 효과 있는 비료를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엔텍 또는 노바텍을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이그린을 쓰세요. 그리고 더댕이병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너 무슨 근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엔텍의 근권에 대한 산성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죠. 토양이 알칼리일 겁니다. 알칼리일 경우에 더댕이병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못 받았지만 상당수 더댕이병이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그린 먼저 더댕이병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하이그린은 감남암이라는 그 차돌에다가 차돌을 갈아요. 갈아서 거기에서 차돌에 들어가 있는 차돌에 80% 정도 들어가 있는 게 규산질과 고토입니다. 하고 규산질과 고토를 규산질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로 그다음에 고토는 수용성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미량 요소를 넣은 거예요. 그런 미량 요소를 넣어서 규산과 고토를 잘 흡수하게도 하고 나머지 미량 요소를 흡수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규산 자체가 토양 내에 이 미량 요소를 잘 흡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게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이그린에는 고토, 그 다음에 규산, 그리고 유황, 나머지 미량 요소가 코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한 60여 가지 미네랄이 돌 속에 다 미네랄이니까 암석 속에는 그런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데 하이그린이 규산이 있다고 해서 알칼리가 아닙니다. 하이그린은 pH가 6.0이에요. 산도가 자체가 6.0이기 때문에 알칼리 비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 고토나 유황이나 그리고 미량 요소와 미네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병원균이 잘 크지 못하게 만들고 식물이 그 미네랄들을 흡수함으로 해서 식물 스스로 내병성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엔텍과 하이그린이 어우러지면 당연히 병에 강하게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농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더댕이병에 엔텍과 하이그린을 제가 어떤 소개를 했던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블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조 액기스를 짜고 남은 영양제를 짜고 남은 우리 알게를 짜고 남은 그 해조박을 부식산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퇴비 대용으로 토양 계량제 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더블인 같은 경우는 뭐 벌레가 많거나 토양 내 병이 많아도 그렇고 벌레가 많고 그런 토양 선충이 있고 이런 데는 더블인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 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군뱅이를 보면 군뱅이가 완전히 완전히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은 군뱅이가 살지 못해요. 그런 나무 이런 데는 덜 썩어 있고 적당히 썩어 있는데 들어가서 걔네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유기물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분해된 유기물 속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충이나 이런 충들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파리가 알을 까도 어디 갈까요? 약간 미부숙적인 그런 뭐 어떤 퇴비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데 이런 데가 다 알을 까는 이유가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감자 재배 핵심 사항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포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생리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이제 핵심 사항 1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현 후 냉 예방과 초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따른 이제 수분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생육 출현기에 생육 상태가 한 이제 이식하고 25일에서 한 40일 정도 이 사이에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게 20일, 25일은 아니고요. 한 20일부터도 됩니다. 쉽게 해서 빠른 경우는 싸게 늦게 해서 그래서 한 20일에서 이 40일 사이에 생육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그때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한 4월 초쯤 되겠죠. 4월 초, 3월 말, 4월 초 이때쯤 생육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끌어올려야 돼. 이때 생육이 안 올라오면 나중에 온도가 뜨거워지고 감자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잘 안 커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생육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출현하고 나서 약 그러니까 한 45일 뭐 이때쯤 되면 땅속 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때 숫자를 아까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 그다음에 땅속 줄기 이제 그대로 덩이 줄기가 형성되는데 이때가 이제 꽃봉오리가 막 필 때, 꽃봉오리가 이제 터져갖고 생길 때부터 터지죠. 생길 때부터입니다. 생길 때부터 꽃봉오리가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꽃이 피기 전. 요게 통상적으로 한 7일에서 14일 정도 걸려. 이 땅속 줄기, 덩이 줄기 형성기가 이때 한 14일 정도 걸리는 거고, 이제 꽃이 피면 그때부터 이제 비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 때까지. 그 다음에 비대 이제 후기, 아주 이제 끝나는 이제 비대 후기부터 또 성숙이 있어요. 성숙기가 있습니다. 성숙기가 있는데, 꽃이 지고 나서도 비대는 돼요. 비대는 되고, 잎이 좀 누래진 다음에 그 이후에 감자가 또 단단해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바로 캐지 않아요. 이유가 왜? 감자가 좀 단단하고 성숙이 되게 많아요. 숙성이. 한마디로 숙성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단단해진다? 물이 좀 빠지고 단단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걸 오래 놔두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봄감자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일찍 캐죠. 강원도만 그렇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자의 생육 단계를 일부분도 계속 설명드린 건데, 파종해서 이제 출현, 올라오는 기간, 그 다음에 잎이 형성되는 기간, 그 다음에 괴경이 만들어지는 기간, 감자 이제 덩이줄기죠. 덩이줄기가 만들어지는, 괴경, 덩이줄기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괴경 비대기, 덩이줄기가 비대하고, 그 다음 비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성숙해지면서 단단해지는, 마지막 비대와 단단해지는 게 이제 비대 성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핵심 파종에서 출현까지 이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 만드는 온도 이 최저 온도는 5도시지만 5도가 돼서는 안 돼요. 5도가 되면 비료 흡수도 안 되고 크지도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최저 온도입니다. 최저 아무리 안 돼도 5도는 돼야 된다는 거고 최소한 온도 땅의 온도는 최소 8도 이상이어야 돼요. 8도 이상 아무리 안 돼도 8도 이상. 8도에서 통상적으로 한 14도 정도 되면 굉장히 좋죠. 14도 정도 되면 좋습니다. 아직 14도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때가 이제 감자, 어떤 지하부에 달리기 때문에 감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스폰지를 얘기했죠. 땅의 스폰지. 땅이 잘 통기성이 좋고 어떤 뭐랄까 물 빠짐도 적당히 빠지면서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공기와 물의 저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땅속 환경이 자성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기물과 경운을 적당히 잘해서 이렇게 쿠션을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기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종 전후 아까 멀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복과 멀칭을 통해서 지온을 올려주고 수분을 최대한 잘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건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육 초기에서 생육 초기에서 그 다음 지나서 괴경 형성기로 가는데, 괴경 형성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10에서 15일간 이제 땅속 줄기가 이제 괴경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덩이 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맞추면 한 50에서 70% 만들어진다. 요 얘기인데,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게 어떤 이제 냉해, 그 다음에 생육이 부진,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육 부진이 오거나 냉해가 안 좋거나 일조 부족이 오거나 이랬을 때 괴경의 숫자가 확 준다. 감자로 만들어질 수 없다. 땅속 줄기가 감자로 형성이 됐거나 아니면 될 수 없다. 됐는데도 퇴화한다. 이거예요. 이때 기상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기상 여건을 최대한 맞춰주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는 거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 날씨가 하는 일을 100%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하게 해주는 제품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때 이제 영양제가 한번 필요한 거예요. 감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런 냉해나 일조부직이나 어떤 그런 장애들이 나타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알게라는 제품이고요. 그럼 꼼비는 말 그대로 밀양요소예요. 그냥 하이그린을 썼으니까 솔직히 꼼비가 안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옆면으로 또 뿌리에서 흡수 못하는 걸 옆면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질소질이 너무 세고 또 반대로 또 기온이 너무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뜨거울 수도. 그래서 어떤 양분의 바란스가 틀어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너무 과범무에서 약간의 호르몬 형성이 이제 지베린 쪽으로 너무 많이 되는 경우. 원래 이제 지베린이 많이 형성이 되면 덩이줄기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덩이줄기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덩이가 한마디로 감자로 해서의 이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꼼비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날씨 환경을 극복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세포 분열. 쉽게 얘기해서 감자 덩이줄기 형성이 돼서 빨리빨리 클수록 얘네들이 나중에 더 커요. 근데 얘네들이 초기에 성장이 안 좋으면 나중에도 안 큽니다. 물론 그게 환경하고 첫 번째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영양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양을 알게가 공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뿌리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게와 꼼비가 날씨가 특히 안 좋을 때는, 기온이 안 좋을 때는 알게 꼼비를 한번 처리해 주시면 이 궤경 형성부터 초기 비대까지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냉해 상황이니까 냉해를 뭐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지만, 실은 이제 냉해 치료, 냉해를 실은 우리가 감자가 다 받는데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예요.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다 받고 나옵니다, 걔네들 자체를. 그래서 감자 형성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감자 형성이 2-3개밖에 안 됐어. 그런 경우는 이미 냉해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속에서. 근데 감자 표면에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은. 왜? 감자가 많이 컸을 때 냉해를 받으면 냉 받아갖고 오글오글하고 타고 막 그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 받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끝에만 살짝 타고 또 입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냉해가 조금이라도 왔을 때는 알게를 처리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알게를 전한 60도 아니고 한 80cc 정도 써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게 좋다고. 한 80 정도 해서 흠뻑 한번 살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발화후, 좀 전에 한영이처럼 설이, 냉해 피해로 입이 마르거나 급격하게 생육이 저온이 되면 궤경 형성이 안 된다. 덩이줄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빠르게 알게를 처리하는 게 그나마 덩이줄기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사항으로 궤경 비대기. 비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필 때부터 잎줄기가 황변화될 때까지, 성숙기까지, 이제 이때를 전체적으로 비대기라고 해요. 비대기라고 하는데, 이때 비대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감자는 수분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2번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출현했을 때 직후, 이때 감자 수분이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대 중기 때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대기 때 수분이 없으면 감자 자체가 그냥 그대로 크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자가 안 크는 경우 중에 건조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요구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저거는 이제 땅속 온도나 뭐 이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감자는 27도까지가 한계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27도, 30도가 넘어가면 안 큰다. 그냥 안 큰다. 그리고 오히려 입이 마르거나 감자가 오히려 뭐 쪼글쪼글할 수도 있다. 왜? 입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입에서 햇빛을 보고 그다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동화작용에서 만든 양분보다 고온에 의해서 버리는 양분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안 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감자는 온도에는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대기 때는 아까 액티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먹을 감자보다는 수확량을 좀 늘려야겠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감자 꽃이 피고 나서 한 2번 정도 비대기 때 액티브를 해주시면 비대뿐만 아니라 내병성까지도, 병을 억제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그 감자에서 감자는 생리장애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바이러스는 뭐 통상적으로 많이 안고 나오는데 조금씩 나타나는 증상들이라 우리가 그냥 넘겨가는 거고, 이제 감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역병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제 병들이 좀 나타나는 반면, 실제로 생리장애는 적습니다. 생리장애 적고, 왜 생리장애 적냐면, 일단은 온도가 뜨겁기 전에 수확을 하니까 기온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생리장애가 많이 나타나는데, 뭐 봄에는 기온이 좋다 보니까 생리장애 별로 적은 편이고, 단지 하나, 아까 처음에 비료 설명하신 것처럼 가리질 요구도가 높다 보니까 감자의 비대를 좀 많이 시키고 수확량을 올린다고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면 가리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칼륨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마그네슘이 기량작용으로 결핍이 오는 경우가 제법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감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갑자기 더 뜨거워지면 마그네슘 결핍이 더 심하게 옵니다. 더 심하게 와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이 왔을 때는 이제 후기에 입이 이제 황변되고 놀놀해지는 상황에서 뭐 오는 것들, 그 직전에 오는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비대 초기에 왔다, 그런 경우는 마그네슘 살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비대 초기에 오는 마그네슘 결핍이 이렇게 보시면 병처럼 옵니다. 병. 이렇게
점점점점 나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점이 커져요. 확대가 됩니다. 그 점 자체가 확대가 돼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동글동글동글하는 이제 입이 마르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게 아니고 점이 박혀요. 갖고는 약간 때가 낀 것처럼 입에 나타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멍이 커져서 입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요 마그네슘 결핍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대 초기에 나오면 살포를 하셔야 된다. 예방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후기 늦게 나오는 것은 살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예방적으로 감자의 열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기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과 방지를 위해서는 뭐 캔마그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이 왔을 때는 캔마그에 마그네슘을 쓰거나 아니면 마그네슘 단독으로 쓰거나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마그네슘 결핍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열과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오는 게 이제 수분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수분과 그 다음에 비대. 수분이 없다가 내가 비대 초중기 됐는데 수분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을 갑자기 흡수하면서 양분 흡수가 낮아지니까 이 껍질 자체가 좀 이렇게 수분이 없으니까 굳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살짝 굳는데 갑자기 비가 들어오면서 얘가 커지니까 이 껍질보다 속의 내용물이 빨리 크는 거야. 그러니까 터지면서 상처가 생기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고, 또 뭐 고구마나 감자는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나와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열과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은 봐야 되고. 자, 감자의 생리적인 부분을 열과나 그런 것도 다 생리적인 부분인데 열과는 설명드렸고, 그래서 흑색 신부, 갈색 신부, 공동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속이 전부 다 비어 있거나 썩거나 점 박히거나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내용들인데, 주로 이제 흑색 신부는 저장이나 수송 중에 이 호흡에 의해서 산소 결핍 내지는 통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문제예요.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 문제고, 갈색 신부도 마찬가지로 보면 속 내면에 점이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점이 박히는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 나타나는 것들도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비대 후기에 고온이고 건조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더라. 뭐 원인을 100%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단지 이제 이런 원인들이 탄소동화작용과 관계가 있고, 그 탄소동화작용이 이제 적으니까 양분을 못 주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 그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중심 가운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거나 아니면 얼먹었다는 말 알죠? 얼먹어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먹어보면 막 쓰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온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부족 현상이에요. 탄수화물 부족 현상. 그래서 이런 경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감자는 그 저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잎을 말리는 약재를 치기도 해요. 땅속에다 저장을 해놓으려고 하는 방법만 하는데, 그런 엽고제를 일치 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온에 의해서 양분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로 나타난다. 이게 결국은 감자의 생리장애도 온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고온하고 관계가. 감자는 어떻게 보면 저온성 식물이다. 그 다음에 고위도 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서 없지만 자, 감자 재배에 대해서, 뭐 감자는 실은 작기가 한 9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도 감자 심고 나서 한 5일 빼고 나면 뭐 한 70일 정도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70일 안에 수확까지 다 끝나는 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뭘 할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이제 1편,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 어떤 그 감자를 초기에 이식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니 온도가 높기 전에 어떻게 하면 초세를 좋게 해주고, 빨리 이제 비대를 시켜서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뭐 생리장애나 수확량 품질을 다 생리장애 예방하고 다 지킬 수 있다.